1998년 차가웠던 겨울, 사람들은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은행 앞에 줄을 섰고 대한민국은 공식적인 국가 부도 상태였습니다. 당시 지옥 같았던 외환 위기 시절의 연평균 환율은 394원이었으며 이는 우리 경제 역사상 가장 절박하고 아픈 숫자였습니다. 이제 시계를 2025년 12월 오늘로 돌려 스마트폰을 켜서 현재 환율을 확인해보면 화면에는 483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던 그 시절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는 훨씬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라며 연일 화려한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군 일에 가장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자랑하며 장부상으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율은 IMF 위기 때보다 더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우리의 지갑 속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어갈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미스터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경제적 범죄 현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물탱크 위에서는 7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식대로라면 물탱크의 수위는 차오르고 넘쳐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수위는 오히려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 물탱크 바닥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 놓았기에 물이 들어오는 족족 어딘가로 흔적도 없이 새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벌어들인 돈을 가져오지 않고 연금은 국민의 돈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기묘한 탈출 현상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밑빠진 독의 실체를 추적하며 수출 대박이라는 환상 뒤에 숨겨진 차갑고 불편한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경제교과서는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면 달러가 흔해지고 물건 가격인 환율도 당연히 내려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제학 원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채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보란듯이 걷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인 300억 달러에 달하며 국가의 방어벽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환율은 500원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으며 원화에 대한 구조적인 신뢰 붕괴 현상이 목격되는 것일까요?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곤두박질치는 기이한 기업처럼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미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원화라는 배에서 탈출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자본 이탈이라 부릅니다. 이 탈출 러시를 주도하는 세 기둥은 역대급 수익을 낸 대기업, 국민연금, 그리고 밤잠을 설치는 서학개미들입니다.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달러를 벌어도 국내로 가져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거의 낙수 효과는 명쾌해서 현대차가 차를 팔고 삼성이 반도체를 팔면 그 달러가 고스란히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기업은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수많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시장에 달러가 풍부하게 풀리니 환율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았고 우리 모두는 그 경제적 성장의 혜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선순환의 파이프라인은 완전히 끊어졌으며 수출 기업들의 해외 법인 장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현지 금고에 그대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올해 기업들의 해외 유보 이익은 작년 대비 무려 40.2%나 폭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율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는 투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더 본질적인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며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그들의 발길을 돌리게 합니다. 성장성이 보이지 않는 땅에 굳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공장을 지을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는 사라져버린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들은 분명 한국의 간판을 단 기업들이지만 그들이 굴리는 거대한 자금은 이미 철저하게 탈한국화되어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결국 수출 대박은 그들만의 잔치일 뿐이며 국내 원화 시장에는 단 한 방울의 낙수도 떨어지지 않는 메마른 상태가 지속됩니다. 기업의 외면보다 더 뼈아픈 배신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대 공룡 국민연금의 움직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외환 시장에서 가장 거대한 고래와 같은 존재지만 이 고래가 헤엄치는 방향은 한국이 아닌 해외를 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58%에 달하는 약 77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해외 자산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덩치를 키우고 수익을 내려할수록 기계적으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만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낸 소중한 보험료가 역설적으로 우리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 운용력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데 저성장 늪에 빠진 국내 증시에만 올인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한국 국민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경제를 떠나야만 하는 이 상황은 참으로 잔인한 역설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인 돈조차 조국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이 480원 환율 뒤에 숨겨진 민낯입니다. 세 번째 구멍은 바로 우리 곁의 동료들, 즉 서학개미라 불리는 이들이지만 본질은 금융난민에 더 가깝습니다. 올해 개인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320억 달러, 우리 돈 45조 원이 넘는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들이 잠을 줄여가며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사는 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본능적인 생존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자산에만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사람들은 이미 몸소 체험하며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이미 넘지 못할 벽이 되었고 국내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자산이 말라 죽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화를 들고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이 공포는 이미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급을 받는 족족 달러로 바꿔 미국으로 송금하며 자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악순환이 시작되는데 원화가 불안해서 달러를 사면 그 수요 때문에 환율은 다시 치솟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니 공포감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달러로 몰려가는 이 거대한 쏠림이 500원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이한 파티의 계산서를 누가 정산하게 될지 냉정하게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기업은 해외에 돈을 쌓고 연금과 개미는 달러로 도피한 지금 이 파티의 비용은 도망치지 못한 이들에게 전가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과 성실하게 원화만 저축해온 직장인들이 결국 그 청구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환율 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마시는 커피 원두와 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의 폭등을 의미합니다. 식탁 위에 밀가루부터 공산품까지 모든 물가가 뛰고 있으며 이것은 소리 없이 주머니를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누군가 환차익으로 웃고 있을 때 국내에 남겨진 사람들의 구매력은 처참하게 깎여나가며 부의 이전이 완료됩니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지만 그 젖은 바닥을 닦으며 고통을 견디는 것은 결국 우리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수출 7천억 달러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서 우리가 왜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느껴지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자는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나 있으니 1997년 IMF 때와는 다르며 곧 안정될 것이라 낙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환 보유고는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라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임시 소화기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뿌려 잠시 불길은 잡을 수 있어도 건물 소재 자체가 불에 타기 쉽게 바뀌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정부는 환율이 480원을 넘지 않게 하려고 아까운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며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대한 시대적 파도를 막아보려는 위태로운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미 시장의 큰 흐름은 원화 매도로 돌아섰고 들어오는 물길보다 나가는 물길이 훨씬 넓어 바닥을 드러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를 확 올려 환율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위험이 크기에 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갇혀버린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빌려 쓰는 식의 땜질 처방만 반복하며 폭탄 돌리기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공급 정책의 효과가 빨라야 2026년에나 나타날 것이라 경고하며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500원이라는 최후의 심리적 저지선이 뚫리는 순간 300억 달러의 방패도 종이장처럼 찢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요새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냉정한 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감정을 거두고 생존 매뉴얼을 펼쳐야 하며 뉴스의 소음이 아닌 오직 숫자라는 시그널만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서학개미들의 탈출 규모와 그 속도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액이 월 50억 달러를 상회한다면 그것은 탈출구가 좁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사이렌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행보로 국내 최대 큰손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당신만 원화에 역주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1,400원 밑으로 환율이 내려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의 고점을 새로운 바닥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월급, 예금, 집까지 당신의 모든 자산이 원화라는 바구니에만 몰빵되어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환율 폭풍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과 같으므로 여유 자금의 일부는 반드시 달러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기가 아니라 원화 가치가 폭락했을 때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생존 보험입니다. 자본시장에 애국심은 없으며 오직 생존자만 남을 뿐이기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 내 환율은 스스로 방어해야 합니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그 현금을 달러로 쪼개놓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난한 역설에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물을 퍼내는 건 당신 혼자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태울 작은 구명정이라도 지금 당장 마련하십시오.